70세 이후에도 젊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만 끊어내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8세 홍영수입니다. 36년 동안 노년 상담만 전문으로 해온 은퇴 심리 상담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진짜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무의미한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걱정, 같은 습관, 변화 없는 일상. 하루하루는 가는데 정작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서 허무하기만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자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생활이 제 정신 건강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나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짧다고 느껴질 만큼 활기가 생겼고요.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강의도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며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의미 없는 시간들로 허송세월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도 드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매일 똑같은 걱정만 하고 변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허무한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더 지치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무서운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게 돼요. 분명히 삶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직접 겪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5가지를 끊어내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시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30분의 시간이 10년 뒤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해결책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가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남은 삶을 훨씬 풍요롭고 가치 있게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에는 계속 무의미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불평만 하며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죠.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몸은 무너지고 친구는 사라지고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무의미한 5가지를 과감하게 끊어낸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자녀와 손주들과도 소통을 늘리고 지역 모임에서 리더처럼 활동하게 돼요. 나이는 똑같지만 사는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 알려드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는 고민이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특히 3번째 방법은 대부분 모르는 핵심 비밀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 공감되는 부분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저도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은 하루에 8시간씩 텔레비전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리모컨부터 찾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도 없으니까 뭘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머릿속이 멍해지고 몸도 계속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특히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안 좋은 일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사건, 사고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분도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미국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8%나 높다고 해요. 또 우울증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뇌가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약해지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텔레비전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어요. 그것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엔 다른 활동을 하기로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하지만 조금씩 다른 걸 시도해 봤어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시니어용 체조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그 다음엔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요. 눈이 좀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든데 오디오북은 정말 좋더라고요. 옛날에 못 읽었던 소설도 듣고 건강에 관한 책도 듣고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일기 쓰는 습관도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쓸 말이 없었는데 점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잠이 잘 온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니까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더라고요. 기분도 훨씬 밝아졌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에 마음 상할 일도 줄어들고요. 대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 나이에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부터 켜는 게 아니라 창문부터 열어요. 바깥 공기도 마시고 간단한 체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어요. 텔레비전은 저녁 시간에만 봐요. 그것도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요. 무작정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 보내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져요. 전에는 저녁에 되면 오늘 뭘 했나 싶어서 허무했는데 지금은 오늘도 뭔가 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텔레비전 시간을 줄여보세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활동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미 없는 불평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버스가 늦게 오면 짜증내고 날씨가 덥다고 투덜거리고 음식이 짜다고 불평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올랐다고 화내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푸념하고 하루 종일 불평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푸념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전화를 덜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둡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오면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거든요.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문제다.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만 계속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모르게 가족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요. 오히려 나 자신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꿨을까요? 불평 대신 기록하는 방법을 써봤어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면 바로 말로 뱉지 말고 작은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메모지가 10장도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불평할 게 많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적어놓고 3분만 지나도 그게 정말 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짜증이 났어요. 전에는 바로 투덜거렸을 텐데 메모장에 적어뒀죠.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 직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점점 불평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 자리에 들어온 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버스가 늦게 와도 그래도 버스를 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날씨가 더워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다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도 전화를 자주 하고 며느리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리거든요.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요.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뭔가 짜증날 일이 생겨도 일단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정말 이게 화낼 일인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마음도 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요즘엔 일부러 감사한 일들을 찾아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동네 마트에 가서도 계산하는 분한테 고맙다고 말해요. 버스 기사님한테도 수고한다고 인사하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가족들도 놀라워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예전엔 만나면 불평 듣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불평할 만한 일인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관점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과거 집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70세가 넘어서도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며 지난 시절만 되새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얘기부터 꺼내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많았죠. 처음엔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을 들려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예 대화에서 빠져버리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현재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만 하게 됐어요. 하버드 의대 노년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높고 인지능력 저하도 빨라진다고 해요. 반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과거 얘기 대신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고 기록하는 거죠.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미래 계획이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써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은 아침에 산책을 30분 하고 친한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지. 다음 주에는 손주랑 함께 영화를 보러 가야지. 다음 달에는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기대되더라고요. 단순히 적은 것뿐인데 뇌는 이미 그것을 실천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위해 준비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주랑 영화 보러 간다고 적었으면 어떤 영화가 좋을까 찾아보게 돼요. 영화관 위치도 알아보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팝콘 맛도 생각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적어 놓으면 여행지를 알아보게 돼요. 어디가 좋을까 검색도 해보고 교통편도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알아보고요. 이런 계획 세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옛날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뭘 할 건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좋아해요. 친구들도 여행 계획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고요. 과거 얘기는 혼자만의 것이지만 미래 계획은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적어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요리 해보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다 미래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내일까지는 이걸 하고 한 달 후엔 저걸 해봐야지 하는 활력이 생겼거든요. 나이는 똑같은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거 얘기 대신 미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 뭘 할 건지, 다음 주에 뭘 해볼 건지. 그런 계획들이 모여서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고 만날 때는 기운만 빠지고 끝나면 후회되는 관계 말이에요. 저도 그런 관계가 많았어요.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과 억지로 모임을 갖고 어릴 적 동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자랑하기 바쁘거나 뒷담화만 하거나 돈 자랑 건강 자랑만 하고요. 처음엔 그래도 예의상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인연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자녀들 험담 며느리 뒷담화, 이웃 사람들 흉보기 그런 얘기만 해요.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는데 나중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병원 얘기만 해요.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먹는다. 어느 병원이 좋다. 그런 얘기만 2시간씩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진짜로 나를 응원해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만 남기기로 한 거예요.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기로 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오랜 인연을 끊느냐고 스스로 죄책감도 들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가지 않고 연락도 줄이고요. 그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는 친구,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자고 하는 이웃,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자고 하는 지인.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가 정말 즐거워졌어요. 좋은 관계의 기준이 뭘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예요. 서로를 응원해주고 새로운 것을 함께 시도해보고 웃음이 많은 관계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정말 소중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예요. 불평만 하거나 뒷담화만 하거나 자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내 인생도 똑같이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요. 함께 요리 교실을 다니는 분들, 같이 산책하는 이웃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사람들. 이런 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무엇보다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새로운 걸 배워볼까? 재미있는 곳에 여행을 가볼까?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사람들과 보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죠.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루하루의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고 대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5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의미한 건강 염려증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의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건강 걱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인터넷 검색부터 했어요.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인가 싶고,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인가 걱정하고,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하나 고민하고요. 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가기도 했어요. 뇌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별것 아닌 증상에도 검사를 받고 또 받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 받고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만 찾아봤어요. 이 증상이 있으면 무슨 병이다. 저 증상이 있으면 어떤 병이다. 그런 글들만 보다 보니까 나는 온갖 병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불안 자체가 몸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온 신경이 몸의 이상한 곳에만 가 있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병 걱정 때문에 더 빨리 늙어버린다는 걸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되 불안은 과감히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필요한 검사는 정해진 주기대로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몸을 믿고 즐겁게 쓰기로 했어요. 걱정 대신 실행을 택했어요. 조금 아픈 곳이 있다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20분 산책을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아플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자게 됐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면 바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을 돌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내 몸은 지금까지 70년 넘게 나를 잘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말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지금은 몸에서 신호가 오면 일단 충분히 쉬어봐요. 물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그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웬만한 건 며칠 쉬면 좋아지더라고요. 건강 정보도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아요. 필요한 정보만 의사 선생님께 듣거나 믿을 만한 책에서 보는 정도로 줄였어요. 인터넷에는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엇보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웃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건강 염려를 줄이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졌어요. 혈압 수치도 안정되고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됐거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면역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놀라워해요. 예전엔 만날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마음가짐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정기 검진은 받되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사는데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의미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해서 70세 이후에도 활발히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무료했지만 지금은 일정이 많아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제 주변의 많은 시니어들도 이 방식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실제 건강 수치까지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몇 개월 후에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 할머니는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고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만났을 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밝아졌다고 좋아하고요. 대구에 계신 75세 박 할아버지는 불평 습관을 끊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시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일이 많아졌대요. 예전엔 만나면 불평만 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최할머니는 과거 얘기 대신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직접 보면서 저도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무의미한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둘째, 불평 습관을 끊고 감사 습관으로 바꾸세요. 셋째, 과거가 아닌 미래 일기를 적어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넷째, 에너지 빠지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 어린 사람만 남기세요. 다섯째, 불필요한 건강 염려는 내려놓고 정기 검진과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이 5가지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오늘은 텔레비전 시간을 1시간만 줄여보세요. 내일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모레는 내일 할 일을 하나만 계획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저도 처음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갔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너무도 소중해요. 70세든 80세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무의미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시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끊어낸 것들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분명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파이팅입니다.